자, 우리 합성함수입니다. 맞죠? 결국에는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합성이잖아요. 합성. 쉽지 않아.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합성 파트들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역함수입니다. 두 가지 내용 동시에 한번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일단 합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합성이 되기 위한 조건, 합성이 될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뭐라고요? 속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녀석의 치역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겉함수에 어디에?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기에서 있다는 겁니다. 자, GOF라고 둔다라면 GOF라는 함수를 하나에 뭐라고요? 합성함수라고 본다라면 속함수는 당연히 얘가 속함수고, 겉함수는 뭐예요? 겉함수는 당연히 G가 겉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저까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자, 합성이 될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도구로서 좀 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도구로서 조금 써야 될 거. 일단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치환입니다. 자,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치환에 대한 얘의 범위 또는 치환된 문자와 치환 전 문자가 있을 거예요. 치환된 문자와 치환 전에 있었던 문자 사이에 이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관계가 이 범위를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지러울 거야.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까지? 그렇죠. 직접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들까지 굉장히 많으니까 치환은 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대응도입니다. 자, 대응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응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1, 2, 3 알파, 베타, 감마 A, B. 자, 어떠한 F로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의 대응도입니다. 유한집합 내에서 특히 당연히 어디서? 유한집합 내에서 지금처럼 표로 그리는 형태도 있어요. 오케이? 됐지? 이렇게 원소들을 다 적어서 일일이 대응하는 부분이 뭐가 되는지 너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는 너무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가볼게. 자, 유한집합 내에서만 쓰는데 이거 필요하냐? 무한집합 내에서도 씁니다. 나중에 수투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투가 아니겠지, 미적분할 때 쓰입니다. 합성으로 되어 있었던 미분적분할 때 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많이 쓰느냐? 이게 첫 번째 타입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뭐라고요? 두 번째 타입이 자 어떤 형태냐? 이런 먼저 어떠한 원소로 갔어요. F에 비해서. 근데 얘가 또다시 뭔가 결과치로 갔어. 그래서 G. 그래서 흐름을 보는데 이게 대응도는 특징이 뭐냐?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본다. 여기에 대응 따로, 여기에 대응 따로 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좀 단순화시켜주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점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런 거야. 자, 1이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어떤 뭐 함수 f가 있다고 칠게. 됐어? 자, 그러면 얘를 합성을 여러 번 하거나 지금처럼 1이 2로 가고요. 2가 3으로 가고요. 3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형태는 대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시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F5 5번 합성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3이에요. 이거 어디서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아, 누구는 모든 원소는 3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니까, 아, 3번 하면 자기가 되는 거니까 함대감수라서, 오케이? 그래서 따로 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2번 해서 3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프. 직접 그래프. 지난번에 그래프 그려주니까 좀 졸았던 것 같은데. 그래프. 치환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고 그냥 그리는 것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치환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고 그냥 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치환 없이 그리는 것도 있고 치환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도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나왔고 어디 비중이 더 많이 실리느냐,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런 부분, 요쪽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쓰인다 라는 얘기야. 됐죠? 자, 큰 뼈대만 잡아봅시다. 큰 뼈대야. 큰 뼈대가 뭐냐? f의 gx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뭔가 어떠한 수식이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차적으로 뭐부터 한다? gx를 먼저 찾습니다. 오케이? gx를 먼저 찾고, 얘를 찾고 난 다음에 얘를 t라고 두고 t를 먼저 찾습니다. t를 찾았어요. t를 찾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뭔데요? 두 번째 스텝이 뭐야? x 값을 찾아야 되겠죠. x 값을 찾는 거야. x 값은 어떻게 찾는다? gx가 알파인 걸 찾아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랬어? 그렇지 않아?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a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 어떻게 이거? 야, 역함수도 막 복잡할 것 같지? 전혀 안 복잡해요. 본인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정리만 잘하면 돼. 얘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입니다. 역함수의 함수값이고, 일단 머릿속에 이해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A는 원래 공역의 원소였다. 어떡하세요? 이해돼요? 이해가요? 당연한 거잖아. 이 A는 원래 뭐다? 어디? 함수 F의 공역의 원소였어요. 잊지 마시라고. 나중에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뭐 문제 안 풀리는 경우도 조금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가정한다. 오케이? 됐어? 여기는 이 m을 직접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뭐다? fm이 a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치? 다섯 번째 봅시다. 자, FOG가 있는데 F와 G는 뭐냐 하면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면서 이게 H가 되는데, G는 결국 뭐가 된다? F 인버스의 H가 되겠죠. 저렇게 적을 수도 있고.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자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보자. 얘랑 얘랑 같다 다르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FO F 인버스랑 F 인버스 O F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왜 같죠? 어차피 하면 그냥 똑같은 게 나오니까.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래서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은 얘는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오케이? 그 잊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 자 1대1 대응입니다. 맞죠? A 집합 X고 A 집합 Y입니다. F 인버스입니다. 됐어? 그럼 봐. FO F 인버스에는 F 인버스에는 1이 들어올 수 있어? A가 들어올 수 있어? 당연히 1이 들어올 수 있죠. 오케이? 1이 들어오게 되면 F 인버스 1은 얼마야? A에 대한 함수값이 다시 들어가게 될 거고 A를 다시 집어넣으면 누가 된다? 1이 된다 이 얘기지. 자 밑에 봅시다. F 인버스 OF에 얼마? 여기 1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1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A가 들어올 수 있다. 납득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는 얼마가 되느냐? 1입니다. 그래서 F1입니다. F 인버스 1이죠. F 인버스 1은 다시 얼마입니까? 얼마? A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 원래 얘랑은 역할 자체는 항등함수로서 역할은 똑같아. 근데 함수가 같아지려면 같은 게 같은 걸로 나와야 되잖아. 집합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미세한 차이가 다르다라고 본다고 수학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F에 쌤 여기는 1이라는 게 어디의 원소니까 1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야? 맞니? 얘는 1을 다시 1로 오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적느냐면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Y에서 Y로 오는 함수니까 IY라고 적고, 얘는 A니까 X에서 X로 오는 함수니까 IX라고 적는데, 결국 관건은 뭐냐? 집합으로 항등함수 되는 건 동일한데 집합을 유심히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대응이면 이거나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얘는 같아요. 이해돼요? 왜 그렇죠? 집합이 같으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같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뭐 다 알고 계실 거겠지. 이렇게 해서 뭘 합성한다?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얘가 싹 사라지면서 얘가 된다. 오케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거. 다음에 봅시다. 6번입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까지 하고 문제 볼게요. 6번째까지 할게요. Y는 fx가 있어요. 이거와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럼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전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fx가 증가함수냐 fx가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fx가 증가함수잖아요.
y는 fx가 증가함수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얘 너무 중요합니다. 얘도 쭉 증가합니다.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지만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얘랑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예요? 보조선을 끄어야 되겠죠. 보조선을 이렇게 끄었을 때 I see. 보고 있다는 얘기야. 자, 진짜 잘못했네. 수정합시다. 수정.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간다? 쭉 간다 이 얘기야.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자, 들어보세요. 얘가 y는 fx인데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겠지. 굳이 이렇게 예쁘게 그릴 필요 있겠는데 당연한 건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증가함수에서는 얘랑의 y x 대칭했었을 때 이 녀석의 교점을 볼 바에 y x랑의 교점을 보겠지. 오케이? 그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면 y는 fx와 누구와? y는 x와의 교점을 본다는 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교점 대신에 얘 교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다 설명해 줬대? 됐죠? 문제는 얘입니다. 문제는 얘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감소함수야. 일단 감소함수 이미지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좀 완만하게 간다고 칠까? 이렇게 쭉 완만하게 간다. 이게 감소함수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얘 또한 y는 fx가 있는데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y = x 보조선을 끄을 수밖에 없겠죠. 보조선 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조선 다 끄어. 그럼 y = x랑 만나는 점이 몇 개인데? 얘는 몇 개죠? 몇 개? 무조건 한 개.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얘 이쪽으로 통과했다고 칩시다. 얘는 y = x야. 그럼 어떤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갈매기처럼 여기 하나 생길 거잖아. 오케이? 됐어? 근데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오케이? 점은 포개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림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이상한가? 하여튼 일단 갖다 고쳐. 오케이? 됐어요? 이 점 포개집니다. 점 포개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에 대해서? 각 지점들이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지니까 이 두 점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y = x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p, q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점 뭐게? q, p가 되겠지. 오케이? q, p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이해됐죠? 여기 있는 지점은 그냥 다 동일하게. 다 됐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뭐 일단 많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해 줄게. y는 fx가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y는 fx가 있는데 얘가 감소함수래.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면서 감소함수래. 근데 fx랑 f 인버스 x와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1, 2, 3분이래.
오케이? 1, 2, 3뿐이래. 그러면 저기서 제시하는 바가 뭐냐? 딱 이겁니다. 2,2를 지나고 1,3과 3,1을 지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빨간색 곡선이 얘를 지나네요. 직선 부분이 P, Q를 지나네요. Q, P를 지나네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들이 정중앙에 있는 건 y, x 위에 있고 같습니다. 양쪽에 있는 건 서로 무슨 관계야? 원래 x좌표, y좌표에 대응 관계에 있었던 거야. 무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뭘 지난다? 얘랑 얘랑은 대응 관계에 있는 점들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1,3과 3,1은 지납니다. 그리고 또 누굴 지난다? 정중앙에 있는 2,2를 지난다. 그리고 눈치 빠른 학생은 감소함수는 교점이 생기면 무조건 홀수게 생깁니다. 왜? 정중앙에 하는 게 양끝에 대칭적으로 똑같이 생기니까 무조건 홀수게 생깁니다. 근데 홀수계에서 끝이면 안 돼. 그 홀수계의 점들, 대칭인 점들이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여기가 접으면 뽀개지는 거야. 오케이? 접으면 뽀개지니까 여기랑 여기에 대칭시키면 여기 있는 y좌표가 x좌표로 변할 거고, 오케이? 여기 있는 x좌표가 y좌표로 변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됐죠? 자, 몇 개만 더 할게. 저것만 하면 돼. 몇 개 더 있어. 2개 정도 더 있어. 2개 정도 더 하면 역함수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거야. 어디 보실까요? 얘들아 가자. 쭉 가봅시다. 어디에서 봤는데? 나중에 찾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찾지를 못하겠네. 자, 갑시다. 그냥 다른 거 좀 볼게요. 몇 번 보시느냐면 고생이에 151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151페이지. 151페이지 펴보셨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51페이지에 560번 지난번 했죠? 556번 한번 봅시다. 556번.
요거 같이 한번 해볼 거고 556번 그리고 괜찮은 문제가 저거 좀 있을 텐데 572번 봅시다. 572번 뒤로 넘어가서 572번 보도록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57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가 있어. fx가 두 가지 종류네.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k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x가 누구 이상? 2 이상일 때는 얘고, x가 누구보다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되더라. 잘했나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 이꼴 2를 기점으로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네. 2를 집어넣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2보다 왼쪽에 그려지겠죠. 그럼 2를 집어넣고요. 9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2,2를 지나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봐. 그 다음 뭐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어차피 2가 될 거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라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K가 음수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까지 해야 돼? 됐지? 이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구랑? fx랑 누구랑? f 인버스 x랑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서로 각도로 만들어주는 누구? x 값이 누가 된다? 2랑 알파랑 알파 플러스 6이라는 얘기죠. 얘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잘 들어봐. 원소가 3개야. 감수함수네. 감수함수면 감수함수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와의 교점 무조건 홀수게. 근데 뭐다? 정중앙에 있는 녀석은 y 꼴 x와 만나지만 나머지는 y 꼴 x 대칭인 위치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 여기 2는요? 그렇죠. 여기 당연히 y 꼴 x.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의 관계지. 무슨 관계인데? 얘가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6을 지나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뭐 대입하는 거죠.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6. 알파가 더 작으니까 얘를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게 돼버리면 왜? 알파는 무조건 누구보다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 순으로 나타내면 알파 그 다음 2, 그 다음 알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x좌표 x좌표지만 여기 있는 얘가 x좌표일 때 얘가 y좌표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2, 알파가 있을 텐데 얘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여기 위에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는? 얘는 누구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 이해되세요? 뭐라? 얘기했잖아. 둘 다 P, Q, P, Q가 둘 다 있어야 된다. 함수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해돼요? 잘했어?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고, 알파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계산하면 알파 플러스 6이죠. 없어집니다. 넘겨주고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넘겨주면 0하고 5인데 5는 될 수가 없죠. 왜? 누구보다 작아야 되니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알파가 0이었다는 뜻이. 알파가 0이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거 여기 6이죠. 6. 아씨 뭐야. 됐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6이 되겠다. 그래서 6,0을 집어넣으면 답이라고.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500 이거 좀 이따 합시다. 556 하면 이제 끝난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것 좀 해봅시다.
152번 152페이지 보세요. 152페이지 562번 자 562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2, 3이 있는데 3번 합성하면 제가 된다. 갑니다.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 이건 또 나중에 또 할 거야. 함수 f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는데 1이 3번 거쳐서 1이 3으로 가는데 1이 3번 거쳐서 1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했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려면 1은 3으로 가겠죠. 바로 1로 못 가겠죠. 3으로도 못 가겠죠. 돌아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은 어디로 간다? 1은 3으로 간다. 3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2는 어디로 간다? 2는 그냥 1로 가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3번 합성하면 계속 뭐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네. 자, 거기에서 G10에 2 하나 있고 G11에 3 하나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하래. 오케이? 그랬니?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가볼게요. 이제 보이죠? 3번씩 합성하면 어차피 다 날라갈 거니까 G2가 되겠고 됐죠? G2 얘는 누가 된다? G 2번에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누가 여기는 누구? 이 값은 y 값이잖아요. 그 전 단계니까 2의 전 단계니까 누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얘는 3입니다. 얘는 두 번 합성해가지고 누구를 3으로 보내주느냐잖아. 오케이? 그 전전 단계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얘가 2가 되겠지. 이해돼요?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좀 정리할게요. 쉬었다.